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UAE 왕실 군사고문실. 저는 15년을 이 자리에 있었지만 그 시각에 울리는 벨소리는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새벽에 걸려오는 전화는 둘 중 하나입니다. 오보이거나 전쟁이거나.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론 발사 포착. 이란 내륙 290km 지점. 편대 규모 추정. 120기 이상.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계산기 위에서.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하늘 어딘가에 120개의 죽음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87분이 시작됐습니다. 그 87분 안에 우리는 무기를 골라야 했습니다. 배치해야 했습니다. 가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하늘을 무엇으로 지킬 것인가? 패트리어트 잔여 탄약은 17발이었습니다. 드론 120기를 17발로 막는다는 건 계산이 나오지 않는 도박이었습니다. 요격률 79%라고 쳐도 25기는 통과합니다. 그 25기가 두바이 공항에 떨어질 수도, 아부다비 정유시설에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멈추는 순간 세계의 원유 20%가 끊깁니다. 그때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이드 장군이었습니다. UAE 공군 30년 경력. 검증된 것만 믿는 사람. 한 번도 모험을 해본 적 없는 사람. 한국 것을 쓰십시오. 천궁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글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무기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밤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이 세계를 바꾼 그 밤. UAE 왕실 군사고문실에 전화가 울린 건 새벽 3시였습니다. 보통 새벽에 걸려오는 전화는 두 가지입니다. 오보이거나 아니면 전쟁입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론 발사 포착, 이란 내륙 290km 지점. 잠이 순식간에 달아났습니다. 손가락이 계산기 위에 멈췄습니다. 속도 시속 200km. 도착까지 87분. 87분 안에 모든 걸 결정해야 했습니다. 무기를 고르고 배치하고 가동까지. 시간이 없었습니다. 레이더 담당관이 추가 보고를 넣었습니다. 편대 규모 추정 120기 이상.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120기. 패트리어트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재고를 확인했습니다. 17발. 드론 120기를 17발로 막는다고요? 요격률 79%라고 쳐도 25기는 통과합니다. 그 25기가 어디로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두바이 공항일 수도 있었고 아부다비 정유시설일 수도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멈추는 순간 세계 원유 공급의 20%가 끊깁니다. 일본의 원유 비축량은 47분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보다 짧았습니다. 25기가 정유시설에 떨어지면 배럴당 200달러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겁니다. 새벽 3시 왕실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가 잠깐 멈췄습니다. 지금 새벽 3시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깨워줍시오. 3분 후 회의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테이블에 12명이 모였습니다. 왕실 고문, 국방부 차관, 공군 참모총장. 잠옷 위에 재킷을 걸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 3시에 소집된 회의실. 그 자체가 이미 비상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소리는 총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의자가 밀리는 소리였습니다.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 120개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폭탄이었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이란 내륙에서 출발한 120개의 점이 페르시아만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도착지는 몰랐습니다. 두바이일 수도 아부다비일 수도 120기가 흩어지면 어디에 떨어질지 예측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고문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미국은 뭐라고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작전 중입니다. 지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레이더 소리만 들렸습니다. 삐삐삐. 그 소리가 시계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이 줄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40년 동맹. 매년 수십억 달러를 미국 무기에 썼습니다. 패트리어트를 샀습니다. F-10을 샀습니다. 정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드론이 날아오는 밤에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40년치 돈이 전화 한 통보다 가벼웠습니다. 고문 중 한 명, 자이드 장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것을 쓰십시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이드는 UAE 공군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이었고 검증된 것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모험을 한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지금 한국 무기를 꺼냈습니다. 천궁입니다. 경납고에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 바로 터졌습니다. 실전 기록이 없습니다. 훈련장 숫자로 국가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자이드가 대답했습니다. 96%입니다. 패트리어트 실전 기록 79%보다 높습니다. 그건 훈련장 숫자입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의실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저는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안성 시험장, 넓은 평야에 천궁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 담당자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요격률 96%입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웃었습니다. 훈련장 숫자니까요? 옆에 있던 미국 군사고문이 속삭였습니다. 한국 무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추가 검증 필요? 그 6글자가 3년 동안 파일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무기가 경납고에 있다고 했습니다. 87분 카운트다운이 흘러가는 동안에 87분 안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패트리어트 17발로 도박을 하거나 실전 기록 없는 한국 무기로 도박을 하거나 어느 쪽이든 도박이었습니다. 다만 판돈이 달랐습니다. 17발은 계산이 안 나오는 도박이었습니다. 천궁은 계산은 나오지만 검증이 안 된 도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국이 그 무기를 경납고에 갖다 놓았다는 사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무 대가도 요청하지 않고 언제든지 쓰라고 가져다 놓았다는 것.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왕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의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똑딱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천국을 가동하십시오. 말하고 나서 숨이 멈췄습니다. 내가 저 말을 했나?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반대파 고문 셋이 동시에 저를 봤습니다. 미국파 고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실전 기록도 없는 무기에 국가를 걸겠다는 거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17발이 더 큰 도박입니다. 패트리어트 17발로 120기를 맞겠다는 게 도박이 아니면 뭡니까? 자이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이 명령했습니다. 천궁, 긴급 배치, 87분 안에 완료하십시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자가 밀리는 소리, 발걸음 소리,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납고 문이 열렸습니다. 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천궁이 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컸습니다. 발사대가 4개였습니다. 레이더 안테나가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UAE 군 기술자들이 케이블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빨랐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사대를 봤습니다. 한 기당 8발이 들어갑니다. 4개 발사되면 32발이었습니다. 32발로 120기를. 이건 계산이 아니라 거의 포기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됐습니다. 그때 경납고 뒤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명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색 작업복,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서 걷던 50대 남자가 인사도 없이 천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뛰지는 않았습니다. 급하지만 당황하지 않은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이미 수백 번 해본 일처럼 각자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레이더 쪽으로, 한 사람은 발사대 쪽으로.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UAE 기술자가 물었습니다. 준비 시간 단축 가능합니까? 한국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사전 점검을 이미 끝냈습니다. 케이블 연결만 남았습니다. 25분이면 됩니다. 40분이 25분으로 줄었습니다. 어제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어제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쓰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그가 저를 봤습니다. 웃지도 않았습니다. 설명하려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무기를 만들어 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과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아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막는 게 아닙니다. 계산하는 겁니다. 요격률 96%, 한 발당 0.96기, 3사 으빨이면 30.7기입니다. 재장전 6분이면 됩니다. 4번 쏘면 128발, 120기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32발씩 4번이면 128발, 요격률 96%면 122기, 120기보다 많았습니다. 계산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정확했습니다. 이 숫자는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120기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6분이 왔습니다. 1차 교전이 끝났습니다. 탄이 소진됐습니다. 화면에는 아직 붉은 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휘소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붉은 점들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장전하는 동안에도 드론은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3분, 자이드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재장전 상황 보고. 한국 엔지니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분 50초 남았습니다. 정상 진행 중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휘소 안에서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1분, 제 심장이 귀에서 들렸습니다. 붉은 점들이 더 커졌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정확히 6분 뒤 재장전 완료. 1초도 더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2차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30으빨이 또 날아갔습니다. 화면에서 붉은 점들이 사라졌습니다. 60기 격추, 88기 격추, 100기 격추.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재장전 남은 드론 20기. 마지막이었습니다. 6분 후 마지막 발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6분을 기다리는 동안 덜 떨렸습니다. 한번 버텼으니까요. 마지막 발사. 화면이 깨끗해졌습니다. 붉은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량 요격 완료. 담당관이 보고했습니다. 지휘소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환호가 터졌습니다. 자이드가 제 어깨를 쳤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발사 약 96발, 요격 100, 120기, 100%습니다. 훈련장에서 96, 실전에서 100. 보통은 반대입니다. 훈련장에서 잘 되던 것이 실전에서는 떨어집니다. 마찰이 생기니까요. 먼지, 열, 습도,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 전자장비는 사막의 모래바람 앞에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궁은 올라갔습니다. 실전에서.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여유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96%는 천궁의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보여준 만큼만 보여준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UAE에 수출된 천궁은 한국군이 쓰는 것보다 더 좋다는 사실을, 수출 경쟁력을 위해 AESA 레이더로 업그레이드했다는 것을. 역설적이었습니다. 수출용이 더 강했습니다. 그렇다면 96%는 정말 여유 있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만 웃지 못했습니다. 지휘소 안이 시끄러웠습니다. 누군가 커피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축하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만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겼으니까요. 사람은 이기면 생각을 멈춥니다.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120기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보냈는지, 그리고 내일 밤에도 보낼 수 있는지, 결과를 지웠다고 원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화면을 봤습니다. 이란 내륙 감시 레이더였습니다. 290km 지점, 고정된 점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드론이 아니었습니다. 드론 발사대였습니다. 10개가 넘었습니다. 여전히 가동 중이었습니다. 오늘 밤 120기를 보낸 바로 그것들이 내일 밤에도 120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모레도요. 그 다음 날도요. 등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자이드를 불렀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1초 만에 이란 내륙 드론 발사된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가동 중이었습니다. 120기를 막았습니다. 자이드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은 게 아닙니다. 잠깐 멈춘 겁니다. 발사대가 살아있는 한 내일 밤에도 120기가 날아올 겁니다. 모레도요? 그 다음 날도요? 천궁 탄약은 유한합니다. 재보급에는 최소 48시간이 걸립니다. 그 안에 다시 공격이 오면요? 자이드가 멈췄습니다. 290km입니다. 패트리어트 사거리 바뀝니다. 한국 것이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무입니다. 경납고에 있습니다. 다시 경납고로 갔습니다.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천궁보다 컸습니다. 훨씬 컸습니다. 길었습니다. 트럭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덮개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천궁 쪽은 전자장비 특유의 따뜻한 열기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차가웠습니다. 금속 냄새가 났습니다. 무겁고 날카로운 냄새. 이건 방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천무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사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잠깐 멈췄습니다. 290km는 됩니다. 이란 발사대까지의 거리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자이드가 화면을 켰습니다. 이란 내륙 위사진이 떴습니다. 드론 발사대 10대가 보였습니다. 저것들을 칩니다. 그때 통신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펜타곤 긴급 링크 요청 들어왔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별 2개를 단 성. 그는 인사도 없이 바로 말했습니다. UAE 천무 발사 계획을 보류하십시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말한 겁니까? 우리가 천무를 논의한 지 5분도 안 됐습니다. 5분, 그 안에 정보가 펜타곤까지 갔습니다. 이 회의실 안에 미국의 눈이 있었습니다. 장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천무는 검증되지 않은 무기입니다. 나토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란 내륙 타격은 전쟁 확대를 의미합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호르무즈 해협 작전이 72시간 내 종료됩니다. 그 후 지원을 제기하겠습니다. 자이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3일 동안 드론은 계속 날아옵니다. 저는 화면 속 장성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UAE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보고 있었습니다. 천무가 성공하면 중동 시장이 흔들립니다. 하이마스 자리를 천무가 가져갑니다. 전 세계로 치면 수백억 달러로 규모, 그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동맹국 안보가 아니라 무기 판매였습니다. 40년 동맹의 본질이었습니다. 왕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화면 속 장성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40년 동맹이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드론이 날아올 때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무 얘기가 나오니까 5분 만에 화상회의를 걸어왔습니다. 그게 40년 동맹의 무게였습니다. 천무를 준비하십시오. 경납고 문이 양쪽으로 벌어졌습니다. 안쪽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거대한 발사대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천궁보다 컸습니다. 비교가 안 됐습니다. 천궁이 방패였다면 이건 창이었습니다. 발사관이 수평에 가깝게 누워 있었습니다. 천궁은 하늘을 향했습니다. 천무는 앞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평으로 290km 너머를 향해 막는 무기와 치는 무기의 차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자이드가 명령했습니다. 천무 발사. 좌표 전송. 한국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봤습니다. 타격 정확도 98% 예상됩니다. 발사 승인. 그 순간이었습니다. 섬광이 보였습니다. 천공보다 밝았습니다. 쾅! 굉음이 지휘소를 흔들었습니다. 창문이 떨렸습니다. 책상 위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뭔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빨랐습니다. 천궁보다 빨랐습니다. 마하 3 이상. 점이 됐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비행시간 4분 예상됩니다. 4분. 그 짧은 시간에 290km를 날아갑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을 봤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파란 점이 화면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2분, 화면 속 파란 점이 이란 국경을 넘었습니다. 더 이상 페르시아만 위가 아니었습니다. 적국 영토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미사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3분, 타격까지 30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10초, 파란 점이 빨간 원에 닿았습니다. 5초, 화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발사대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었습니다. 차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90km 너머에 있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타격 확인, 표적 파괴, 지휘소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천궁 때와 달랐습니다. 천궁은 막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늘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천무는 친 것이었습니다. 적의 땅을 태운 것이었습니다. 무게가 달랐습니다. 방어와 공격의 차이, 그 차이가 지휘소 안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통신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펜타곤 링크 재연결 요청 들어왔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같은 장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달랐습니다. 턱을 괴고 있던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30분 전에 위에서 내려다보던 눈이었습니다. 지금은 수평이었습니다. 아니, 약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5초의 침묵, 그리고 장성이 화면을 껐습니다. 한마디도 없이. 항의가 없었습니다. 경고도 없었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항의하면 천무의 성공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펜타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이 침묵이었습니다. 천천히 그 침묵이 한국의 승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경납고로 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생각났으니까요. 덮개 씌운 17기가 잠을 못 자게 했습니다. 경납고 문을 열었습니다. 천궁이 보였습니다. 천무도 보였습니다. 발사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290km를 날아간 미사일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덮개가 보였습니다. 하나, 둘, 셋. 세어봤습니다. 17기였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이건 천무가 아니었습니다. 포드가 4개였습니다. 천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굵기가 달랐습니다. 천무보다 굵었습니다. 천검입니다. 뒤를 돌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였습니다. 어제 그 사람이었습니다. 천무 계량형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사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잠깐 멈췄습니다. 500km는 됩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500km, 천무의 2배였습니다. 지도가 머릿속에 펼쳐졌습니다. UAE에서 500km, 이란 내륙 깊숙이 닿습니다. 테헤란 외곽까지 군사시설, 핵시설, 지휘부, 전부 사거리 아니었습니다. 17기가 동시에 발사되면 저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이란 전역에 동시에 17개의 성광이 떨어지는 장면, 마하시안을 넘는 속도, 방공망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초음속이니까요.
그건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억제력이었습니다. 쓰지 않아도 되는 무기, 있다는 것만으로 전쟁을 막는 무기. 한국은 그걸 만든 겁니다. 조용히 덮개를 씌워서. 왜 덮개를 씌워뒀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천궁과 천무는 보여줬는데 천검은 숨겼습니다. 왜요? 그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필요할 때까지는 보여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필요할 때까지. 천궁이 필요했습니다. 드론 120기 때문에. 천무가 필요했습니다. 발사대 290km 때문에. 그렇다면 천검은요, 500km가 필요한 순간, 그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한국은 3장의 카드를 가져왔습니다. 천궁은 첫 번째 카드였습니다. 세계에 보여준 카드. 천무는 두 번째 카드였습니다. 필요할 때 꺼낸 카드. 천검은 세 번째 카드였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카드는 있을까요? 다섯 번째는요. 한국이 보여준 건 항상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더라도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덮개를 씌운 채로 17기가 조용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같은 사무실, 같은 의자, 같은 창밖. 그런데 모든 게 달랐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 새벽 3시에 전화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87분을 세는 동안 떨렸습니다. 지금은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읽지 않아도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폴란드가 하이마스 재계약을 보류했습니다. 대신 천무를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미 미국 하이마스 대신 천무를 선택했습니다. 2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천궁 포대를 긴급 요청했습니다. 35억 달러. 30년 동안 패트리어트만 쓰던 나라가 서울에 전화를 건 겁니다. 요르단이 천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집트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6개월 전까지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서울을 중동 전체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바이 뉴스에 자막이 떴습니다. UAE 왕실 발표. 한국의 원유 1,800만 배럴 우선 공급 결정. 조건 없음. 조건 없음. 그 두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무기 계약도 아니었습니다. 차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줬습니다. 왜요? 천궁이 120기를 막았으니까요. 천무가 290km를 쳤으니까요. UAE가 오늘 밤 살아남았으니까요. 한국 덕분에 미사일이 배럴을 움직였습니다. 3년 전 안성시험장에서 96%라는 숫자를 보여줬을 때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100이 되자 1,800만 배럴 움직였습니다. 자이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3년 전 당신이 한국 시험장에서 96%를 못 믿었다고 했죠. 저는 멈췄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한국 측에서 들었습니다. 당신이 보고서에 추가 검증 필요라고 썼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지 않았다는 걸. 그런데도 왔습니다. 경납고에 천궁을 세웠습니다. 천무를 숨겼습니다. 천검을 더 깊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필요한 순간까지.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실전에서. 자랑도 없었습니다. 광고도 없었습니다. 그냥 놓았습니다. 경납고에 덮개를 씌워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3년 전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천궁 추가 검증 필요. 제가 쓴 문장이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찢었습니다. 한 장씩 천천히. 찢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떠드는 무기를 삽니다. 전시회에 내놓고 브로슈어를 만들고 로비스트를 보냅니다. 한국은 조용히 경납고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밤에 불을 켭니다. 어떤 게 더 무서운 무기인지 저는 그날 밤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조용한 저력,
말 대신 숫자로 증명한 사람들의 이야기. 감동 수집은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수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